발표 순서는 장기현 선생님 먼저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상환 선생님, 심강현 선생님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 발표가 대안적 노동원리, 노동에서의 해방과 노동을 위한 해방이라는 주제로 장기현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기현입니다. 이 글은 받으신 그 책에 33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글이거든요. 15분밖에 안 주셔서 제가 가능한 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노동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지금 누구나 그렇대, 저도 그렇지만 일하기 싫다 하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맨날 일하기 싫다고 사는 노동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대한사회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행복한 사회를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많은 시간을 노동을 하고 보내는데 이 노동이 고통스럽다면 결코 행복한 사회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에서 저는 굉장히 노동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극복하겠다는 대한사회로 코뮤니즘을 실시했다고 한 현실사회주의 수련이나 이런 데에서도 사실 여전히 노동자들의 노동은 말로는 자발적으로 열심히 한다 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노동의 원리나 이런 건 여전히 고역스러운, 하기 싫은 굉장히 그런 걸로 되어 있었죠. 그게 이제 굉장히 현실 사회주의에서도 자본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한사회, 이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한사회로서는 노동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일단 마르크스의 개념으로부터 좀 들어갈까 합니다. 마르크스가 이게 꼭 막스뿐을 날리기 때문에 마르크스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마르크스가 사실 노동 개념 자체를 가장 파고들어서 이론화했고, 그것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넘어서고자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 아시는 얘기인데, 일단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스는 노동이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지점이 노동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것은 동물의 활동과는 다르게 의식적인 활동이고 사회적인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노동을 고통스러운 것으로 경험한다는 것에 대한 역설을 얘기했죠. 노동은 단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그 노동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동물적인 기능, 먹고 마시고 생식하고 입고 이런 거에서 자기를 느끼고, 자기 인간적인 노동하는 때에는 자신을 동물로 느낀다는 역설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걸 소외라는 말로 청년 막스 시대 소외라는 말로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 결과물로부터 소외, 내가 내 노동의 결과물을 수취하는 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고, 그래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는 노동의 종류와 양은 또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결정하고, 특히 그리고 또 나아가서 내가 노동을 하는 중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를 받아서 하는 활동인,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입니다. 그렇게 이게 노동 결과물로부터의 소외, 노동 과정에서의 소외를 얘기를 했는데, 물론 우리가 아직 자본주의를 벗어나진 않았지만 이 노동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노동에서의 소외라는 문제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극복하려는 노력이 사실 자본주의 지금까지의 사회에서도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이론적으로든 실천적으로든. 그래서 그랬던 것들을 좀 일단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탈노동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45페이지를 보면 탈노동이라는 건 말 그대로 노동에서 탈피하는 것이고, 이거는 원래 대량 고용의 포드주의 생산체제가 한계에 달해서 완전 고용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에, 이런 상황에서 고용 축소하고 닫고 불안정 노동을 확대하고 이런 현실에서 전통적인 좌파는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잘못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운동은 지금 우리도 그런데 더 많은 일자리, 풀타임 정규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저도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좀 했었는데, 가끔 우리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끼리, 근데 그럼 비정규직으로 착취당하는 걸 정규적으로 착취당하자고 바꾸자는 게 우리의 목표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결국은 더 이런 것 더 강하게 예속된다게 만든 따름이라는 거죠.
근데 발상을 전환하면 일자리 없는 시대는 다시 말해서 노동이 필요 없는 시대, 노동에서의 해방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죠. 실제로 뭐 일자리 없는 시대가 노동의 빈곤과 불안정화로 이어지고 있고, 뭐 실제 현실은 그렇지만 전환을 하면 더 적은 노동과 더 많은 여가, 풍요로운 삶 이렇게 바꿀 수도, 이런 식으로 발상을 전환할 수도 있다는 게 탈노동주의자들의 이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동 중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노동을 최소화하고 노동이 인간의 풍부한 여러 활동 중에 하나로 일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노동 외에 다른 활동들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하자는 거죠. 중심을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모두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노동시간을 대폭 축소해야 되고, 두 번째, 노동시간 축소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노동하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노동시간만 축소하면은 뭐 안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살 수 없으면 당연히 노동시간이 축소가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사람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제도가 두 번째가 될 테고요. 세 번째로는, 그러면 노동을 줄이고 노동시간을 완전히 줄였다고 하면, 그러면 그 남는 시간을 멍하니 보내고 그럴 것이냐? 그런 의미가 없죠. 탈노동이 지향하는 것은 자기 노동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벗어나서 더 많은 자기 실현 활동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연대를 제공하는 시민적 활동 부분이나 문화예술,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탈노동주의의 문제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여전히 노동이라는 건 자유와 대비되는 의무적이고 수고로운 것이라고 간주한다는 것이죠. 그럼 사회적 필요노동, 근데 노동을 꼭 자유와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이 돼서 노동이 되는 그런 사회겠죠. 물론 이게 이상적이고 그렇게 통합되기는 쉽지 않지만, 처음부터 아예 의무 대 자유 이렇게 이분화를 해버리면은 이 결합 가능성 자체가 차단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탈노동주의는 이제 노동을 수고로만 간주하기 때문에 노동을 최소화하는 것에만 집중할 뿐 노동 자체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노동이 사회적 필요에 따른 의무를 하더라도 노동과정을 재구성하면서 더 즐겁고 자율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럴 때 자유로운 활동과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이 연결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동과정을 즐겁게 할 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주목을 했던 흐름이 노동의 인간의 흐름인데요. 이게 노동의 인간회가 자본이 주도한 프로젝트도 노동의 인간화라고 불릴 때도 있지만, 그게 제가 여기서 보고 있는 거는 특히 노동 측에서 제기한 거였었죠. 노동 생활과 관련해서 60, 70년대에 많이 나타난 것이었는데, 경영 참여나 노동 인간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인간화 프로젝트는 조직 원리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즐거운 노동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분업 약화죠. 분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노동을 고역스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기능이 아닌 폭넓은 지식과 숙련을 가지고 갖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분업 약화는 다기능화 이런 거하고 달리, 다기능화는 이미 표준화되고 분업화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노동과정론의 얘기인데, 이 노동인간화 분업 약화는 최소 구체 원리를 따라서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원리라면, 두 번째는 거기서 따라 나오는 것처럼 자율적 집단입니다. 내부에서 노동 과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거기에 또 이제 수반되는 것이 세 번째, 그 내부 집단에서 민주적 참여와 토론이 중시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많은 실제로 이제 실험들이 있었고, 많은 사례들이 있었지만, 사실 노동의 인간화 프로젝트 자체는 실패했습니다. 실제로 실패했다고 볼 수가 없고, 결국 자본주의에서 효율성 이런 얘기가 생산성 이런 얘기에, 이런 것에 독속될 수밖에 없었고, 자본주의에 그리고 작업 현장의 노동 과정만 문제시할 뿐 노동의 사회적 문제 체계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도 근본적인 한계죠. 노동 과정 자체를 주제로 했지만, 노동 과정을 조직하는 거에서도 산업구조나 고용구조, 노동시간 등 사회적 노동 분배체계도 노동과정의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노동과정만 바꾸려고 하는 게 이게 될 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흐름들이 있었고 이러한 한계들이 있었는데, 그럼 제가 말하고 싶은 대안적 노동 원리는 무엇이냐? 일단 그거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르크스로 돌아가면, 마르크스의 노동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서로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도 굉장히 많고 마르크스의 사상이 노동 폐지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동 폐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마르크스는 노동관에 갇혀있다. 노동에 갇혀있다. 노동이라는 개념에 갇혀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그 단순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 356페이지 보면은, 사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비롯한 계급사회의 소외된 노동을 폐지해야되고, 그 후에는 노동을 통해 사회 속에서 완전히 발현되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8번에서 보면은, 각주 8번에서 보면 356페이지에 마르크스의 생각은 말하자면 소외된 노동의 폐지, 그런 의미에서는 노동 폐지이고, 그 다음에 자기 실현 노동을 통한 해방, 그런 의미에서 노동 해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노동 폐지론, 노동 질버사이트라든지 노동 폐지를 얘기한 뭐 아렌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노동과 노동 해방에 대한 개념이 일관되지 않다고 생각한 거는 이걸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되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노동이란 뭐냐? 내가 하는 인간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는데 이 여러 가지 활동이 그 사회적인 필요를 도움이 되는 사회적 필요에 기여하는 활동이면 그게 노동인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읽었을 때 나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놀기 위해서 책을 읽었다면 그거는 유희고 노동이 아니에요.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책을 읽었다면 그 노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사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와는 별개의 문제로 강사료를 받든 안 받든 간에 내 사회적 재생산에 기여하려는 일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내가 그러니까 놀고 싶어서 내 재미를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읽었던 책이 그 나중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딱 구별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이제 특히 노동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좀 명확하게 명확하게 좀 개념 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노동을 그냥 노동이라고 뭉뚱그리지 말고 이렇게 헷갈리니까 두 개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아시는 레이버와 워크의 차이죠. 워크의 차이인데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든 만들려고 할까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른 번역어도 거기도 마땅한 게 없고 그래서 일단 59페이지 보면 노고와 노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노자에다가 고통스러우면 노고고 그 작품이면 노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고에 의해 노고와 노작이라는 건 사실 거기에 나온 설명은 아렌트의 설명에서 거의 따온 건데 노고는 필요에 의해서 수행하는 것이고 노작은 창조적인 어떤 것인 것이죠. 그리고 노고라는 것은 지루하고 반복적이어서 문제인 것이죠. 개인의 개성을 발휘할 길이 없고 그리고 노작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전형적인 모델이 예술이라는 것이 예술이죠. 보면 아실 테고 그래서 결국 노동 과정에서의 분업 폐지라는 것은 노동의 성격을 노고에서 노작 활동으로 바꾸는 일이 될 것인데 모든 노동이 예술 활동이 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가능한 그렇게 노동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노고가 노작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생계 노동 과정을 조직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술과 작업 조직을 그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더 넓은 차원에서 노동 분업 폐지라는 것은 또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회적 차원에서 362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탈노동주의자들의 그 아이디어를 따왔습니다. 기본소득, 노동시간의 대폭적인 단축, 제한 없는 충분한 기본소득, 제한 없는이라는 게 제가 이런 걸 썼나요? 이 제한 없는은 아니겠죠. 그냥 충분한 기본소득, 노동시간의 대폭적인 단축인데 어쨌든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적 기준 노동시간을 산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정 근로시간이 비슷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할 때 현재보다 훨씬 엄격하게 규제를 해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일에 종사하든 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해서 일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을 배분하되 그 노동시간을 굉장히 줄인다라는 것이죠. 예, 선생님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예, 1분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량에 비해서 지원자가 부족하면 어떡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할 수도 있고 의무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현재 행정체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살펴보면은 결국 이게 지금까지 이 노동의 성격을 바꾸는 게 유토피아적인 일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고 노동이 인간화 시도나 탈노동주의 아이디어 우리 현재의 생산력, 과학기술, 행정기술로도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는데 이게 꿈 같은 얘기로 들리는 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폐지가 이런 노동 원리를 가능하게 한 전제 조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를 폐지하면 이런 노동 원리가 그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 폐지와 더불어서 그 대안적인 사회에 노동은 어떻게 조직되어야 되는 걸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저의 요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